와인 한 수를 물잔에 붓고 섞은 다음 한 수를 되돌립니다. 어느 잔이 더 더러워졌을까요? 어느 늦은 저녁, 식탁 위에 잔 2개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왼쪽엔 붉은 와인, 오른쪽엔 맑은 물이 정확히 같은 양으로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숟가락을 들더니 와인을 한술 떠서 물잔에 옮겨 붓습니다. 잠시 휘휘 저어 색을 섞으면 막던 물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이번엔 그 분홍빛 물잔에서 똑같이 한 수를 떠 와인잔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한 번의 왕복이 끝나면 두 잔의 수위는 다시 처음과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속은 달라졌습니다. 양쪽 모두 처음의 순수함을 잃은 셈이죠. 여기서 누군가 내기를 겁니다. 와인잔 속의 물과 물잔 속의 와인,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이 문제는 19세기 말 영국 수학자 라우스볼의 고전 오락서에 실렸습니다. 20세기 중반 마틴 가드너가 널리 퍼뜨렸고 루이스 캐럴이 아끼던 문제로 전해집니다. 커피와 크림으로 통 2개나 비커 2개로 갈아입어도 뼈대는 하나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다시 적어보죠. 와인 한 수를 붓고 젓고 같은 한 수를 되돌립니다. 나간 만큼 되돌려 받았으니 2번의 이동 뒤 두 잔은 처음 부피로 돌아옵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정답은 이 중 가장 깔끔한 것이라고만 일러두죠.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를 골라보시죠. 직관을 기억해두면 재미가 훨씬 커집니다. 이 그림이 짧은 왕복을 한 장면씩 담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시죠. 마지막 장면에서 두 잔 높이는 가지런합니다. 이 한 장에 답의 열쇠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 양이 다르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여럿 있죠. 첫 번째 함정. 처음엔 순수한 와인을 보냈으니까요. 첫 숟갈은 와인 100%인데 되돌려 받을 땐 이미 물과 섞인 묽은 액체입니다. 보낼 땐 진하게, 받을 땐 묽게. 그러니 와인이 물잔에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도와 부피를 뒤섞은 착각입니다. 진하냐 묵냐는 색깔의 문제죠. 두 번째 함정. 두 번째 숟갈은 거의 다 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첫 숟갈로 옮긴 와인은 큰 물잔 속에서 잔뜩 희석됩니다. 그러니 되돌아오는 와인은 아주 조금, 와인은 물잔에 갇힌 셈이라 느껴집니다. 세 번째 함정. 세게 저으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죠. 휘젓는 정도에 따라 섞임이 달라지니 답도 함께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숟갈이 크면, 잔이 작으면 어느 한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번째 함정. 정확히 답하려면 계산을 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첫 숟갈의 부피, 잔의 부피, 희석된 비율을 일일이 곱하고 나눠야 할 것 같죠. 네 직관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자리에서 헛디딥니다. 우리는 자꾸 숟갈 안에 무엇이 얼마나 진하게 들었나 하는 농도 이야기에 끌려갑니다. 진짜 답은 농도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훨씬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곧장 나옵니다. 말로 따지면 자꾸 헷갈리죠. 아예 액체를 잘게 쪼개 알갱이로 세어봅시다. 와인은 빨간 굿을 80개, 물은 파란 굿을 80개라고 합시다. 숟갈 하나의 크기는 굿을 20개, 이제 내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해봅니다. 첫 숟갈. 와인잔에서 20알을 떠 물잔에 넣습니다. 와인잔은 아직 전부 빨강이죠. 그러니 옮긴 20알은 당연히 전부 빨강입니다. 물잔은 이제 백알이 되었군요. 둘째 숟갈. 물잔을 잘 섞은 뒤 20알을 떠 와인잔으로 되돌립니다. 물잔은 5알 중 하나꼴로 빨강입니다. 100알 중 20알이니까요. 그러니 떠올린 20알엔 빨강이 약 4알, 파랑이 약 16알 섞여 있겠지요. 물잔에선 넘어왔던 빨강 20알 중 4알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빨강은 16알이 남습니다. 와인잔엔 되돌아온 파랑이 16알이고요. 그림에서 직접 세어보세요. 금태를 두른 남의 색구슬이 양쪽 모두 16알입니다. 코드가 세어본 결과도 똑같습니다.
양쪽 모두 16알로 딱 떨어지죠. 그런데 왜 하필 똑같을까요? 숟갈 하나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떠 올린 20알 가운데 빨강은 4알뿐. 나머지 16칸은 파랑이 채웠습니다. 빨강이 덜 돌아올수록 빈자리는 파랑이 더 채웁니다. 같은 숟갈의 앞면과 뒷면이죠. 빨강이 4알이 아니라 2알만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물잔엔 빨강이 18알 남죠. 그럼 그만큼 파랑도 18알이 와인잔으로 건너갑니다. 정확히 대칭이죠. 어떤 숟갈을 뜨든 두 숫자는 손을 잡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번엔 알갱이를 세지 않고 단번에 봅니다. 와인잔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죠. 와인잔은 처음에도 가득, 끝에도 똑같이 가득입니다. 시작 수위와 마지막 수위가 같죠?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잔의 부피는 처음 그대로니까요. 그동안 잔에서는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인이 빠져나갔고 물이 들어왔죠. 수위가 그대로라는 건 빠져나간 만큼의 빈자리를 들어온 액체가 정확히 메웠다는 뜻입니다. 덜 메웠다면 수위가 내려갔을 테고 더 들어왔다면 넘쳤을 테니까요. 그러니 와인잔에 들어온 물은 빠져나간 와인과 같습니다. 빈 의자만큼만 새 손님이 앉는 셈이죠. 들어온 물을 A, 빠져나간 와인을 X라 하면 A는 X와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을 얹습니다. 빠져나간 와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식탁 위엔 2잔뿐이고 증발도 쏟아짐도 없었습니다. 사라질 곳이 없죠? 그러니 떠난 와인은 남김없이 물잔 안에 있습니다. 물잔 속 와인을 B라 하면 B 역시 X와 같죠? 같은 것과 같은 두 양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 A와 B는 정확히 같죠? 곱셈 하나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쓴 건 빠져나간 만큼 들어온다는 부피의 회계 장부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보존이라 부르는 사고방식의 가장 작고 우아한 표본이죠. 숫자로도 확인해보죠. 80ml 잔에 20ml 숟갈입니다. 왼쪽 와인잔 꼭대기에 파란 띠가 흘러든 물, 오른쪽 붉은 띠가 흘러든 와인입니다. 두 띠의 키는 정확히 같습니다. 둘 다 16ml죠. 잔의 대부분을 채운 본래 액체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묻는 건 꼭대기의 두 띠뿐이죠. 이 퍼즐에서 가장 믿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앞의 논증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얼마나 잘 저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부피와 나간 부피만 따졌을 뿐 진한지 묽은지는 거론조차 안 했죠. 정성껏 저어도 대충 저어도 전혀 젖지 않아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휘젓기는 농도만 바꿀 뿐 두 잔이 처음 부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못 바꿉니다. 극단 하나, 한 번도 젖지 않아 기름과 물처럼 따로 논다고 해봅시다. 그때 둘째 숟갈로 순수한 물만 떴다고 해봅시다. 양쪽 모두 한 숟갈씩입니다. 극단 둘, 운 좋게 방금 부은 와인만 정확히 도로 떴다고 합시다. 두 잔은 처음 그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물잔 속 와인도 0, 와인잔 속 물도 0이죠. 전혀 섞이지 않아도 완벽히 되돌려도 그 사이 어중간한 어디서도 늘 같습니다. 나간 토박이의 빈자리를 들어온 외래 손님이 정확히 메우기 때문이죠. 둘째 숟갈은 거의 물이라 와인이 조금만 돌아온다던 함정도 여기서 풀립니다. 와인이 적게 돌아왔다면 그만큼 물이 더 들어간 것이고 둘은 정확히 상쇄됩니다. 휘젓는 정도를 0으로 내려도 숟갈을 키워도 10번 왕복해도 차이는 0입니다. 휘젓기는 얼마나 더러워질지만 바꿀 뿐 둘이 같다는 사실은 못 건드립니다. 좋은 통찰은 본래 문제의 울타리를 넘습니다. 변형으로 시험해보죠. 숟갈을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옮긴다고 해봅시다. 크기가 제각각인 숟갈로 오가도 마지막에 처음 부피로만 돌아오면 답은 같습니다. 논증은 단계의 수를 한 번도 세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끝의 수위만 봤죠. 보낼 땐 큰 숟갈, 받을 땐 작은 숟갈이면 보통은 마지막 부피가 어긋나 그때는 등식도 깨집니다.
그래도 관건은 숟갈 크기가 아니라 각 잔이 자기 처음 부피로 돌아왔는가입니다. 대충 섞어도 안 섞어도 됩니다. 섞임은 농도만 바꿀 뿐 부피의 장부는 못 건드리죠. 처음 양이 달라도 됩니다. 와인이 물보다 2배 많아도 상관없죠. 두 잔이 서로 같은 부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와인잔만 제 부피로 돌아오면 되죠. 옮기다 몇 방울 흘리거나 조금 증발하면 마지막 부피가 어긋나 등식이 깨집니다. 어느 잔에서 무엇을 잃었느냐에 따라 보정할 양도 달라지죠. 그래서 등식이 깨지는 자리는 언제나 부피가 어긋난 자리입니다. 숟갈도, 잔도, 휘젓기도, 왕복 횟수도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부피의 복기뿐이죠. 말로 따지는 대신 기계에 시켰습니다. 숟갈 크기, 왕복 횟수, 섞는 정도를 매번 바꿨죠. 단, 매번 두 잔이 처음 부피로 돌아오게 한 채 4,000가지를 추적했습니다. 왼쪽 4,000개의 점은 예외 하나 없이 초록 대각선 위에 포개졌습니다. 오른쪽 눈금의 단위는 밀리리터의 1조분의 1입니다. 남은 건 반올림 먼지뿐이죠. 빠져나간 만큼 들어온다. 이 한 줄은 과학 여러 분야가 공유하는 깊은 골격의 작은 단면입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이런 논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별량 찾기. 끝내 안 변하는 하나를 붙잡으면 중간 과정을 건너뜁니다. 여기선 잔의 전체 부피죠. 물리학은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닫힌 개에선 질량과 전하의 총합이 불변이죠. 우리 식탁도 닫힌 개였고 와인이 사라질 곳이 없었기에 답이 곧장 나왔죠. 화학공학엔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죠. 들어온 양은 나간 양에 쌓인 양을 더한 것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마지막 부피가 처음과 같다면 쌓인 양은 0이고 그러면 들어온 양이 곧 나간 양입니다. 한 번에 떠서 되돌리기는 확률을 나눠주는 선형 변환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부피 보존이 그 변환에 대칭을 주고 마르코프 정상 상태와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쓴 도구는 단 하나의 1:1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대단원입니다. 물잔 속 와인과 와인잔 속 물, 답은 정확히 같습니다. 숟갈이 크든 작든 100번을 오가든 같습니다. 조건은 처음 부피로 돌아오는 것 하나. 이 퍼즐이 사랑받는 까닭이죠. 직관을 줄줄이 세운 뒤 한 문장으로 무너뜨립니다. 카페에서 커피잔과 크림 종지로 해보세요. 높이가 돌아오면 답은 이미 손안에 있습니다. 커피 속 크림과 크림 속 커피는 정확히 같은 양입니다. 사족 하나, 이름만 닮은 와인과 물의 역설은 무차별 원리의 확률 역설로 결이 다릅니다. 좋은 수학은 계산 대신 한 번에 침착한 눈맞춤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